지금 이 순간 한 공장 라인에서 1초에 300만 개의 센서 데이터가 쏟아집니다. 이 데이터는 얼마나 클까요? 한번 비교해볼까요? 하루면 국립중앙도서관 전자책 전체 용량, 한 달이면 넷플릭스 한국 트래픽을 넘어서는 분량이죠. 온도, 진동, 전류, 카메라 픽셀, 마치 데이터 폭포가 기계를 집어삼키는 듯합니다. 이 데이터의 홍수를 사람이 손으로 직접 엑셀에 옮긴다면 8시간 교대 두 팀이 3200년을 써도 모니터링조차 끝나지 않습니다. 멈춘 0.1초 사이 손실은 100만 원. 이 방대한 숫자 대체 누가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의 공장은 그런 존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정답은 AI. 이제 공장은 보고, 듣고, 예측하고, 심지어 스스로 고치기까지 합니다. 기계가 두뇌를 달고 태어나는 시대. 오늘날의 우리는 지금 제조업의 빅뱅 순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공장이 두뇌를 가지고 다시 태어나는 거죠. 공장의 자동화가 동작만 수행했다면 제조 AI는 판단까지 수행합니다. 데이터로 스스로 배우고 문제를 예측하며 공정을 최적화하죠. 오늘은 국내 중소제조기업의 스마트 제조혁신 및 제조 AI를 지원하는 대표기관인 스마트 제조혁신 추진단과 함께 제조 AI의 4대 개념을 깊이 파헤친 뒤 그 위에 세워지는 스마트 팩토리를 살펴봅니다. 네, 저는 스마트 제조혁신 추진단의 안광현 단장입니다. 중소제조업의 스마트 팩토리를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AI는 구성 요소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 중에 하나. 그 데이터를 가지고 목적에 맞게 프로그램 하는 거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알고리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개가 합쳐지면 내가 원하는 목적의 그런 성과를 가져오는 것, 이게 이제 AI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현장에 나오는 데이터들을 사용 잘 할 수 있도록 그릇에 잘 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양품이냐 불량품이냐를 쉽게 판정할 수 있도록 AI 알고리즘을 거기에 덧입히는 거죠. 그래서 AI와 관련된 이 두 가지의 기둥들을 중소제조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지원해드리고 자금적으로도 지원해드리고 나중에 컨설팅도 해드리고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조 AI에는 4가지의 뚜렷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지 보전입니다. 공장 곳곳에 부착된 진동, 온도, 전류 센서가 매초 쏟아내는 데이터를 AI가 실시간으로 학습해 최적의 진단과 경고, 그리고 해결책을 띄우는 것이죠. 세계 500대 제조기업이 이 예지 보전을 도입해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은 연 1.4조 달러, 즉 1900조 원에 달합니다. 이것은 전 세계 GDP의 무려 1%가 넘는 규모죠. 덕분에 대형 설비 가동률은 최대 20% 상승하고 연간 다운타임 손실은 공장당 약 2,700억 원 가까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AI 품질 검사입니다. 초고해상도 카메라 스트림과 3D 라이다를 입력받은 비전 모델이 0.01mm의 흠집도 놓치지 않습니다. BMW 레겐스부르크 공장은 차량 한 대당 도어, 후드, 범퍼 갭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어떤 차를 어디서 추가 검사할지를 추천합니다. 그 결과 불량 제작업 공정이 30% 단축됐고 검사 인력은 사람이 놓치기 쉬운 영역에 집중할 수 있었죠. 세 번째 능력은 생성 설계입니다. 설계자가 최대 하중 16kN, 무게 최소, 비용 최소 같은 제약만 입력하면 AI가 수만의 시뮬레이션을 돌려 최적의 형상을 뽑습니다. 에어버스가 이렇게 만든 바이오닉 파티션은 기존 대비 45% 경량이면서도 강도를 유지했고 연료 소모가 줄어 탄소 배출도 낮추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디지털 트윈입니다. 현실 공장을 1:1 가상 복제해 센서, ERP, 날씨 정보까지 실시간 주입하면 이 설비를 이틀 뒤 보수하면 생산 캐퍼가 얼마나 줄까? 야간 전력 단가가 낮을 때 로봇을 몰아서 돌리면 얼마나 절감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즉석에서 시험할 수 있죠. 이것은 실제 세계에서의 설계 그리고 시행착오의 비용을 최대 80% 이상 감소시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트윈 시장은 2024년 177억 달러, 그러니까 한화로 약 24조 원에서 2032년 2593억 달러, 한화로 약 353조 원 규모로 뛰어오를 전망이라고 합니다. 정리해보자면 제조 AI는 총 4가지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예지 보전은 고장 시간 예측, AI 품질 검사는 결함 즉시 식별,
생성 설계는 제품 구조의 재발명, 디지털 트윈은 전체 공정 가상 최적화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네 기둥이 결합해 공장은 데이터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결정하고 실행하는 완전한 자율 피드백 루프를 갖춘 진정한 스마트 팩토리로 진화하는 것입니다. 화장품, 의약품 이런 것들이 그래요. 식품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사람이 들어가서 뭔가 수리를 한다거나 조정을 한다거나 하게 되면 먼지가 들어가잖아요. 군사 장비나 비행 장비에 고도로 정밀해야지 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곳, 이런 곳에서는 가급적이면은 클린 공장이 돼야지 되거든요. 그런데로부터 AI가 먼저 시작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일반 제조업 산업 영역으로 일반화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제대로 된 제품들을 만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사람들을 투입해서 이렇게 보고 환경도 만들어가고 조정도 해가고 해오던 것을 이제는 카메라 비전이나 AI를 통해서 그 환경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사례들이 지금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제조 AI가 녹아든 실제 세상, 그러니까 생각하는 공장의 실제 모습인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단순한 자동화 공장이 아닙니다. 센서, 네트워크, AI, 로봇이 하나의 디지털 생태계를 이루어 공장 스스로 배우고 판단하는 생산 시스템을 말하죠. 국제표준 ISA 95 모델과 최신 OTIT 융합 설계 지침을 종합하면 스마트 팩토리는 보통 4단계의 논리층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라인 곳곳에 부착된 진동, 온도, 토크, 비전 센서가 초당 수백만 포인트의 원시 데이터를 만들어냅니다. 이 신호는 지연을 10ms 이하로 억제하는 전용 5G망을 이용해 OPC, UA, MQTT와 같은 경량 프로토콜로 게이트웨이에 전송되죠. 실제로 삼성과 KT가 해군 스마트 기지용 사설 5G망을 구축하여 초저지연 AR 정비 시연에 성공함으로써 산업 현장에서도 5G, 엣지, 그리고 AI 구성이 실효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수집된 신호는 MES, 그리고 SCADA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실시간 트랜잭션 데이터와 장기 저장 레이크 데이터가 분리되고 관리되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용어가 너무 어려운 것 같으니 좀 쉬운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장 곳곳에서 모인 수많은 센서 데이터는 바로 써야 할 정보와 두고두고 분석할 정보로 나뉘어서 이동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MES와 SCADA라고 하는 시스템인데 이것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SCADA, 그러니까 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은 교실에서 선생님 역할을 합니다. 지금 이 설비가 정상인가? 어느 부품이 부족한가? 와 같은 당장 필요한 지시를 내려주는 것이죠. MES, 그러니까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은 학교 전체를 한눈에 보는 교장 선생님 같습니다. 여기서는 여러 교통시설 또는 설비의 상태를 동시에 지켜보면서 큰 그림을 관리하는 것이죠. 이 두 시스템이 모은 데이터는 다시 두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엣지는 공장 안에 있는 작은 컴퓨터로 바로 옆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즉시 판단해야 할 때 사용하는 컴퓨터입니다. 예를 들어 로봇팔이 과열되잖아요. 그러면 1초도 안 되어 멈추게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을 담당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클라우드인데요. 클라우드는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익숙하시죠? 인터넷 너머에 존재하는 거대한 파일 저장소를 말하며 수천 시간치 데이터를 모아서 긴 시간 동안 학습하거나 복잡한 AI 모델을 돌릴 때 활용합니다. 한 가지 예로 1년치 전력 사용 패턴을 분석해서 전기 요금을 줄이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그 1년치 전력 사용 패턴을 저장할 막대한 공간이 필요하겠죠. 이것을 클라우드가 담당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공장은 급한 일은 엣지에서 바로바로 해결하고 시간이 걸려도 좀 똑똑하게 분석해야 할 막대한 데이터들은 클라우드에 맡긴다 라고 하는 두 트랙 전략을 사용합니다. 우리 일상으로 비유하면 퀴즈는 바로바로 손계산으로 풀고 방학 숙제는 도서관에서 차근차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알맞은 곳으로 나뉘어 가야 그 뒤에서 이 AI가 이 공장에 최적화된 것을 제대로 판단하고 로봇도 적재적소에서 정확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수집되고 통합된 데이터가 확보되었다면 다음 층인 AI 의사결정층에서는 앞서 설명한 4가지 제조 AI들, 예지보전, AI 품질검사,
생성 설계, 디지털 트윈과 같은 것들이 핵심 역할을 해줍니다. LG CNS의 사례에 따르면 3만 회차 데이터만으로도 이 회귀 모델을 아주 미세 조정해 불량 조기 경보 정확도를 무려 97%까지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이제 AI가 내린 명령은 협동 로봇, 자율 이동 로봇, 그리고 지능형 AGV로 전달되어서 즉시 실행됩니다. 설계관 제어 신호는 이더캣, TSN 등으로 동기화되어 서브 밀리초급으로 아주 저지연으로 유지됩니다. 결과적으로 생산 라인은 주문 수량, 배치, 공정 순서를 자동 재배열해서 대량 맞춤형 생산을 실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서로 대화가 돼야지 되는 거거든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연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비와 장비도 자기네들끼리 연결이 돼야 돼요. 각각 두 개의 연결해야지 될 장비들의 속성을 보고 어떻게 연결해야 될지에 대한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연결하기 위한 R&D 기술, 그것을 개발하기 위한 지원을 꽤 오래도록 해왔고, 앞으로는 생산 현장에 저렴한 가격으로 이 AI를 통해서 연결시키고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거 하나, 두 번째는 각 현장에 이 AI를 적용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거를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해줘야 되거든요. 이것도 비용이에요. 거기에 발생되는 비용들을 지원을 해주는 이런 사업들을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지원도 해주고,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 힘든 그런 중소기업들을 어떻게 하면 AI 세계로 끌고 가서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조각조각 세세하게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조 AI와 스마트 팩토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스마트 제조혁신 추진단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약 3만 개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였습니다. 공장을 보유한 중소, 중견 제조기업 16만 개 중 약 19.5%가 스마트 공장을 도입한 셈입니다. 정부에서는 27년까지 고도화 기업 5,000개 육성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도 스마트 제조 시장은 2030년 약 790억 달러, 하나로 약 1,07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수익을 창출함과 동시에 비용을 절감하는데요. 한 예로 주식회사 태전기공은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한 이후 실시간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통해 생산성과 품질 관리 면에서 놀라운 개선을 이루었습니다. 기존에는 작업자들이 생산 현황을 수동으로 입력하고 관리했기 때문에 오류가 자주 발생하고 설비 상태를 즉각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웠는데요. 그러나 AI 기반의 MES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설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수 있게 되면서 생산 속도는 시간당 36% 이상 증가했고, 공정 불량률은 무려 91% 감소했습니다. 또한 생산 공정이 숙련된 작업자의 경험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AI를 활용한 정밀 모니터링과 품질 예측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제조 경쟁력을 크게 높였습니다. 스마트 제조혁신 추진단이 24년 조사한 스마트 공장 성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생산성에서 33.6%, 품질 개선에서 44.4%, 원가 감소에서 30.7%, 납기일 감소에서 16.3%, 매출액에서 12.7%, 산업재해 감소에서 12.8%, 그리고 고용률에서 2.3명 증가라는 현저한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충북 제천 바이오밸리 2로 41일대 9,330제곱미터 부지에 조성된 스마트 공장 테스트베드에서는 로봇, 레이저 가공, 화장품 충진 라인이 모듈형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이곳에서 예지 보전, 비전 검사, 디지털 트윈 모듈을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으로 끼워 넣어 시험해볼 수 있으며, 다양한 기술 지원 사업을 통해 AI 모델 시범 적용 비용까지 지원받습니다. 생산 현장에 계신 분도 실제로 내가 가서 조립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를 로봇가 해주고 나는 그 로봇가 어떻게 하는지를 관제하고 이런 게 익숙치 않은 거예요. 이분들이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게 가르쳐야 돼요. 이런 부분을 컨설팅을 통해서 가르치고, 또 학교랑 연계해서 인력을 좀 육성하고, 뿐만 아니라 중기부 전체 차원에서 스마트 팩토리 뿐만 아니라 정부 쪽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인력을 육성하는 그런 게 하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고용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쉽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게 법적으로도 필요한 거예요. AI나 디지털 전환은 사람들의 일하는 강도, 그 피로도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내가 10시간을 할 것을 그 AI의 도움을 받아서 2시간 만에 하게 되면 훨씬 더 노동 강도를 줄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해서 그거를 해결하는 내용이 있는 거고요. 환경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지금 여기 탄소량 얼마 나오는지 우리는 아나요? 탄소량 얼마 나오는지 제시를 안 하면 나 너네 물건 안 살 거야 라는 게 이미 법으로 돼 있어요. 유럽, 미국 돼 있어요. 내 공장에 탄소량 얼마 나오는지 제시를 해야지 되는 상황에 중소기업은 봉착해 있어요. 아니 내 공장 탄소량 얼마 나오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사람이 탄소를 보고 이렇게 포집해서 잴 수도 없잖아요. 센서로 재는 겁니다. 데이터로 재는 거예요. 생산량이 얼마 나왔어? 이 재료가 뭐야? 이 재료는 어디서 와? 브라질에서 옵니까? 아니면 부산이나 광주에서 올라옵니까? 올라올 때 운송 수단은 뭐가 있었어요? 운송 수단에서 발생되는 매연에서 나오는 탄소량은 얼마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제품 하나 만드는데 전기량이 얼마 들어갔어? 이런 것까지 다 데이터로 확보가 가능하거든요. 탄소량 측정도 디지털 전환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요게 글로벌로 우리 중소기업들이 뻗어나가기 위한, 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경쟁력입니다. 저희가 최종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워가는 것은 중소기업들이 한국에서도 성공하고 글로벌에서도 경쟁력을 갖고 지속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요거거든요. 탄소량 측정하는 것까지도 DX, AX로 스마트 팩토리의 구현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센서가 눈과 귀가 되고 AI가 두뇌가 되어 로봇이 몸을 움직입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이렇게 데이터, 판단, 행동이 실시간으로 이어지는 사이버 분리 생명체로 진화했죠. 그 결과는 분명합니다. 가동률의 상승, 불량 감소, 에너지 절약, 탄소 저감, 그리고 나만을 위한 맞춤 생산까지 다품종 고효율 저탄소라는 새로운 제조 공식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한국이 AI 기반 선도형 공장을 전국으로 확산시킨다면 스마트 팩토리는 곧 국가 제조 경쟁력을 다시 쓰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입니다. 데이터가 흐르고 기계가 생각하는 이 혁명. 오늘날 우리의 눈앞에서 공장의 혁명이 펼쳐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중소기업 대표님 여러분 힘드시죠? 힘듭니다. 제가 다녀보니까 힘들어요. 제가 갈 때 다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럼 저희가 정책에 잘 반영을 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할 겁니다. 대기업들은 대기업들 지원하는 부처가 따로 있어요. 중소기업 여러분들은 저희 중소벤처기업부랑 저희 스마트 추진단이 제조업들 어떻게 제조 AI로 가져갈 수 있는지 지원을 해드릴 거예요. 이런 의견들을 진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어떻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손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